노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에 노후 자금을 몽땅 날릴 뻔한 68세 김수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68세이고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순간의 판단 실수로 큰 고생을 했거든요. 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하고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가 너무 적어서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투자 카페라는 곳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다른 분들이 올린 글을 보면서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투자 초보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김민수라는 분이 특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한두 줄 정도 간단히 써주시는데 민수 씨는 정말 긴 글로 투자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민수 씨의 첫 번째 답변을 지금도 기억해요. 어르신, 투자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투자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진짜 아들처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며칠마다 민수 씨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채권이 뭐예요? 펀드는 어떤 건가요? 주식은 위험하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런 초보적인 질문에도 지치지 않고 답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시장 상황이 어떻다, 요즘 경제가 어떻다 하는 전문적인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2주 정도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민수 씨가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어르신,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강남에서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셔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상담비는 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혹시 뭔가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그런데 민수 씨가 계속 절대 억지로 뭘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보여주신 성의와 전문성을 보니까 한 번쯤은 만나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올라가니까 골든 투자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럴듯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투자 관련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여러 증권사의 상장과 감사장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요. 민수 씨는 네이비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나이가 35세 정도로 보였는데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신뢰감이 갔습니다. 어르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날 상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제 상황을 정말 자세히 물어봤어요. 퇴직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자녀들은 몇 명인지, 혹시 빚은 없는지, 건강은 어떤지까지요. 마치 가족이 걱정하듯이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퇴직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민수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이 돈은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원금만큼은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안전한 투자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건 해외 채권 투자였어요. 이건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서 절대 원금을 잃을 일이 없어요. 연 8%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고요.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그래도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내와도 상의해 봤더니 요즘 은행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00만 원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전화로 투자하겠다고 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르신, 현명한 선택이세요. 제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투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그 돈으로 채권을 사서 한 달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한 달 후에 정말 돈이 들어올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딱 한 달 후에 533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33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은행에 500만 원을 넣어뒀다면 한 달에 겨우 10,000원 남짓 이자밖에 안 나오는데 33만 원이라니. 아내도 정말 좋아했어요. 여보, 이런 좋은 투자가 있었구나. 민수 씨가 정말 고마운 분이네. 민수 씨도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어르신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바로 사기꾼의 첫 번째 미끼였다는 걸요. 한 달 후에 민수 씨가 또 연락을 주셨어요. 어르신,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신흥국 부동산 펀드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라서 안전해요. 연 10% 수익률을 보장하고요.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1,000만 원을 투자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투자가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믿을만 했어요.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역시 한 달 후에 1,08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83만 원의 수익이에요. 두 달 만에 100만 원 넘게 벌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어요. 요즘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면서 민수 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구들도 어디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냐면서 신기해했어요. 저는 그때 민수 씨를 정말 믿을 만한 투자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가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아시아 신흥시장에 특별한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연 15%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최소 3천만 원은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은 저에게 정말 큰 돈이었어요. 퇴직금의 15%나 되는 돈이거든요. 좀 망설여졌죠. 그런데 민수 씨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지금까지 2번 다 성공했잖아요. 제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요? 이번 기회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평생에 몇 번 없을 기회라고요. 게다가 이런 기회는 이번 달 말까지만 있어요. 시간 제한까지 두니까 더 급해진 것 같았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들더라고요. 아내와 상의해 봤더니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에게 전화했더니 어르신 죄송해요.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해져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원금 손실은 절대 없을 거예요.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민수 씨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뭔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외국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3달째, 4달째. 계속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민수 씨가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더 큰 기회가 생겼어요. 민수 씨의 제안은 이랬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3천만 원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옮기면 잃었던 수익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동 석유 개발 프로젝트인데 6개월 후에 2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번에는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수 씨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이미 3천만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그 돈마저 잃을 수는 없잖아요. 민수 씨도 제 심리를 정확히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지금 포기하시면 지금까지 투자하신 3천만 원을 다 잃게 돼요. 하지만 5천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며칠 동안 이야기했어요. 이미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 결국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더 꺼내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르신,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6개월 후에는 1억 6천만 원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대가 됐어요. 원금 8천만 원에 8천만 원의 수익까지 총 1억 6천만 원이라니.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통화 중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진 저는 직접 강남 사무실에 가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컴퓨터도 벽에 걸려있던 상장들도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어제 이사 간다고 하더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8천만 원이면 제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놨더니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하는 말이 김민수라는 이름도 가짜이고 주민등록번호도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임대 계약서에 사용된 신분증도 모두 가짜였대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벌써 수십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하다니. 밤마다 잠을 못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었으니 참석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석했어요.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두들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실제 수익을 주고 점점 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중에 박철수라는 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65세인데 IT 업계에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직접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박철수 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컴퓨터로 민수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했던 기록, 이메일 주소, 사용했던 계좌번호 등등을 모두 조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다른 가짜 이름으로 다른 투자,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재훈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제안한 계획은 이랬어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민수에게 접근한 다음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현행범으로 잡자는 거였어요. 가장 연기를 잘할 것 같은 김영이라는 할머니가 나서주셨어요. 70세인데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셨거든요.
온라인에서 윤순자라는 가짜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싶다고 접근했거든요. 민수는 금세 넘어왔어요. 역시 큰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뜩 뜨더라고요. 김영희 할머니와 온라인으로 며칠 대화를 나눈 후에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강남의 한 고급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피해자 10명이 모두 그 커피숍에 가서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 있기로 했어요. 혹시 민수가 의심할까 봐서요. 그리고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준비도 했어요. 약속 당일 오후 2시였어요. 민수가 나타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여전히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방도 명품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낸 돈으로 산 거겠죠.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친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김영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민수는 평소와 똑같은 수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투자라는 건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라면서 안전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스럽더라고요.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에 민수가 본격적으로 투자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최소 1억 원은 투자하셔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김영희 할머니가 저희가 정한 신호를 보냈어요. 저를 포함한 피해자 10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수의 테이블을 에워쌌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뭔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김민수 씨, 아니 이재훈 씨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를 기억하세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됐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하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내 퇴직금 5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내 노후자금 7천만 원. 어디 갔어요? 민수는 완전히 당황한 채로 저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고 발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증거를 다 준비해놨어요. 박철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민수가 보냈던 메시지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민수가 사용했던 여러 가짜 이름들의 목록까지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커피숍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미 출입구 쪽에도 사람을 배치해 놨거든요. 피해자 중에 젊은 분이 계셔서 민수를 붙잡았어요. 민수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민수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한테서 가져간 돈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에요. 늙어서 병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이라고요. 다른 할머니 한 분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돈으로 손자 학비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꿈이 다 무너졌어요. 민수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돈을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넣고 외제차도 사고 심지어 도박까지 했다고 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민수가 저희를 속이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어차피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경찰관들이 10분도 안 되어서 현장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통쾌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 수사 결과 민수는 전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까지 피해자가 무려 150명이 넘었어요. 총 피해액만 70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사기를 쳤던 거예요. 민수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받는 역할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돈을 세탁하는 일을 했대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민수는 심리학까지 공부해서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웠대요. 처음에 작은 이익을 주는 것부터 점점 더 큰 투자를 유도하는 것까지 모두 계획된 수법이었어요. 특히 이미 투자한 돈을 잃기 싫어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대요. 심리학에서 매몰 비용 오리라고 하는 건데, 이미 투자한 돈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투자하게 만드는 수법이었어요. 민수는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발뺌을 했어요. 저는 단순히 투자 상담만 했을 뿐이에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모은 증거들과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법정에서 피해자 대표로 증언했어요. 저는 68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그런 제가 노후를 준비하려고 모은 소중한 돈을 이렇게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어요. 안전한 노후를 보내려던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요. 법정에 있던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도 하나씩 증언했어요. 어떤 분은 민수 때문에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어떤 분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그제서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저희에게는 너무 늦었어요. 판사님도 정말 엄하게 판결하셨어요. 피고인은 노인들의 노후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를 노린 악질 범죄다라고 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되찾는 것이었죠. 다행히 민수가 아직 쓰지 않고 숨겨둔 돈이 좀 있었어요. 아파트 전세금이랑 자동차 같은 것들을 모두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래도 전체 피해액의 30% 정도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저는 8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했고요. 그래도 전혀 못 받을 뻔했는데 이 정도라도 받게 된 건 저희가 직접 민수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한 푼도 못 받았을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너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민수의 수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처음에는 절대 투자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면서 신뢰를 쌓았거든요. 둘째, 작은 금액으로 실제 수익을 줘서 믿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교묘한 수법이에요. 처음에 손해를 보면 사기인 줄 바로 알 텐데 실제로 이익을 주니까 완전히 믿게 되더라고요. 셋째, 기회는 지금뿐이다라면서 시간 제한을 두었어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급하게 결정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넷째, 이미 투자한 돈을 미끼로 더 큰 투자를 유도했어요.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잃는다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했어요. 다섯째,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경쟁이 생긴다면서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수법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분이라도 더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